네, 먼저 전반적인 외관부터 한번 쭉 둘러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포르쉐에서 가장 이제 무난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흰 빨빨 색상이고요. 그러니까 바디는 흰색, 그리고 탑은 빨간색, 그리고 실내도 빨간색, 흰 빨빨 조합입니다. 바디 색깔은 그냥 화이트는 아니고 까라라 화이트라고, 뭐 이탈리아의 대리석 색깔을 모티브로 한 그런 색상이 있는데 그 색상을 선택했고요. 뭐 옵션 가격은 130만원인가 14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반 화이트 대비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드는 그런 색상이고, 약간의 펄감이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그냥 보면은 잘 눈에 들어오진 않고요. 실제 흰색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요. 네. 제가 처음에 차량 색상을 카민 레드 색상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카민 레드 색상이 지금도 사실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카민 레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카민 레드를 처음에 오더를 넣었다가 취소했는데요. 먼저 카민 레드 바디를 하게 되면은 탑을 이렇게 레드 색상으로 넣기에 조금 너무 과하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실내도 제가 레드로 전체 색상을 맞췄는데 카민 레드 바디에 실내까지 레드로 하게 되면 너무 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가장 무난한 화이트로 색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탑과 실내 가죽을 레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만족하고 있고, 카민 레드를 실제로 봤는데 카민 레드도 진짜 매우 이쁜데요. 실내까지 레드로 하기에는 조금 과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면은 기존 718이나 718S 대비 다른 점이 뭐 몇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먼저 이 헤드라이트에 블랙 베젤이 들어가서 훨씬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에어 인테이크랑 그 다음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도 좀 달라져서 좀 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존 박스터 718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저는 이 부분이 GTS로 바뀌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큰 차이점은 전면부에는 없고요. 사실 제가 어제 좀 며칠 전에 세차를 깨끗이 했었는데 장거리 어제 주행을 거의 한 700~800km 정도 장거리 주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가 많이 더러워졌어요.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도 이제 718이 18인치가 기본이고 718S가 19인치가 기본이고요. 이렇게 20인치, 지금은 GTS는 20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20인치로 휠을 바꾸게 되면은 최소 200만원, 3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데, 지금 GTS에는 이렇게 휠이 20인치로 그리고 블랙 색상으로 바뀌어서 보통 기본 718S 대비 한 300만원 정도 추가해야 하는 그런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PS4S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측면부에는 GTS 레터링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색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쪽에 측면부의 에어 인테이크는 기존 718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후면부 타이어는 265, 35, 20인치 사이즈고요. 네, 후면부 타이어 폭은 265는 뭐 기존 718S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이 리어 램프 형상도 블랙 베젤이 들어가면서 조금은 차가워 보이고 약간 뭔가 튜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하단부에 머플러 있는 부분도 블랙으로 처리돼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박스터 레터링도 블랙으로 처리돼서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밖에는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를 살펴보기 전에 차량의 적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트렁크고요. 전면부 트렁크는 깊이가 성인 한 8뚝 정도 깊이 정도가 되고요. 리터로는 한 200리터인가 250리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뭐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 큰 사이즈가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사실 뒤 트렁크는 잘 안 쓰게 되고 이 앞 트렁크를 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 트렁크가 있다는 게 조금은 특이하면서도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닫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주유구가 우측 휀더에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조금 이 부분도 예전에 이제 이 차를 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 차 주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약간 부러웠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밖에 네. 후면부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까요? 후면부 트렁크는 정말 공간이 조금은 길긴 한데 깊지 않아서 뭐 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바로 엔진이 있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난다고 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보스턴백이나 아니면 골프백을 넣을 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골프백도 뭐 그 우드나 아니면은 뭐 드라이브 같은 건 들어가지 않고 좀 작은 퍼터나 뭐 그런 작은 골프백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골프를 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은 이렇게 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내도 레드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디 흰색엔 실내가 레드여도 이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색상이고, 그리고 981에서 718로 바뀌면서 레드 색상, 실내 레드 색상이 기존 레드에서 이제 보르도 레드, 약간은 포도주 같은 색깔의 레드 색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색상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이쪽에도 박스터 GTS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네, 실내를 살펴보면서 거주성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는 실내가 이렇게 레드 색상의 풀 가죽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옵션에 대해서 또 한번 리뷰를 해볼 생각이긴 한데, 박스터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옵션입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는데 아마 가장 만족스러운 그 옵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스 오디오를 넣었는데요. 보스 오디오를 넣으면은 뭐 기존 기본 오디오랑은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고 이렇게 레터링이, 보스 레터링이 들어가고, 스피커가 기존 뭐 6개인가에서 10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 스피커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겠죠.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시트는 지금 스포츠 플러스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 예, 이 시트가 스포츠 플러스 시트고요. 옆에 이렇게 측면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뭐 좀 답답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타고 내리기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운전하기에는 장시간 운전해도 크게 피곤하지 않은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트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고 내리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고가 낮은데요. 이렇게 좀 약간 차 안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약간 차 안으로 내려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높이입니다. 하지만 막상 차에 타면은 전혀 차가 높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실내를 가죽으로 풀 가죽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부터 아래까지 전부 가죽으로 덮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옵션입니다. 이렇게 핸드폰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여기도 핸드폰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 물병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키를 꼽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시동도 여기서 걸게 됩니다. 그리고 핸들은 풀 가죽 레드로 해도 이 부분은 레드로 바뀌지 않고요. 이렇게 이 부분은 가죽도 아니고 그냥 이 부분은 플라스틱, 여기도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색깔만 알루미늄이고 그리고 이 안에도 플라스틱 재질, 우레탄 재질 약간 그리고 패들 시프트는 이렇게 좌우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도 다 가죽으로 덮여 있고요. 크로노그래프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실내 서랍 공간은 핸드 글로브 박스 공간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하이패스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USB 단자가 하나 있고 여기 옥스 단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음료수를 거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음료수나 아니면은 커피 같은 걸 거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부러진다고 해서 좀 조심히 사용하는 편이고요. 실내 거주성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니 S 로드스터를 탔었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시트 뒤에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한 제 손으로 2뼘 정도의 공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옷이라든지 심지어 옷걸이를 여기 뒤에 걸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차는 그런 옵션이 전혀 없고 뒤에 제가 상당히 의자를 당겨서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방을 여기에 두고 있지만 동승자가 만약에 함께 탑승을 하게 되면은 바로 가방이나 아니면은 짐을 무조건 트렁크에다 실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 차는 내비게이션 옵션이 빠져 있는데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특별히 없어요. 예를 들면 보통 자동차는 뭐 여기 컵홀더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핸드폰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은 이 부분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 차는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여기다 넣어놓고 내비게이션을 쓸 때 중간중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고 되게 불편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장거리 주행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생각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장거리 주행은 상당히 편한 편이었어요. 세단 대비 크게 불편한 거 없이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었고 그 대신 한 2시간 주행하고 한 번 정도는 휴게소에서 쉬어서 좀 몸을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특성상 일반 세단을 탔을 때에도 그 정도의 휴식은 항상 취하기 때문에 세단 대비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거주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요. GTS에서 다른 점은
일반 718 내비 실내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레터링이 이렇게 GTS로 바뀐 거, 원래는 박스터 S 아니면 박스터 이렇게 써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GTS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회색이 아닌 블랙 처리된 부분, 그리고 이 PCM은 뭐 바뀐 게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PASM 버튼도 원래 박스터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고, 예, 이거는 뒤에 리어 스포일러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원래는 시속 140이었나 130이었나를 넘게 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특이한 거는 백밀러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운전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미니 로드스터도 스포일러가 있었는데 그거는 백밀러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밀러로 확인하고 그랬는데 이 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스포츠 배기 옵션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오토 스탑 앤 스타트 버튼인데, 예, 이 부분은 지금 길들이기를 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들이기 중이긴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달리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4000rpm 굳이 넘길 필요 없이 2000rpm만 돼도, 악셀을 2000rpm에서만 살짝 밟았다 떼기만 해도 팝콘 소리가 잘 날 정도로 그렇게 배기 사운드는 괜찮은 편이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진짜 엄청 뭐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는 그 정도의 사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생각보다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선글라스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면서 거주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배기 소리가 좀 녹음이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스피커 마이크 같은 전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배기 소리가 잘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배기 소리가 막 되게 좀 그래도 저 RPM에서 잘 들리긴 하는데 엄청 막 존재감 있는 그런 사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 노멀 모드로 타게 되면은 125cc 오토바이, 이행정 오토바이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뭐 동동동동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안에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약간 진짜 125cc 오토바이 같은 그런 사운드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만족도가 좀 크긴 한데, 사실 뭐 이 차를 제가 뭐 쏘려고 샀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우리나라에 사실 뭐 차를 쏘고 다닐 수 있는 데가 법적으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를 사용할 만한 곳이 사실 뭐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노멀 모드로 타게 되면은 진짜 좀 환상이 깨진다고 해야 될까요? PDK 미션이 뭐 진짜 0.01초 만에 변속이 된다, 빠르다, 어쩐다 해도 그런 거 전혀 느껴지지 않고, 빠르다는 거 그냥 일반 뭐 미션하고 오토 미션하고 다를 게 없어요. 노멀 모드에서 느낌은 정말 특별하지 않은 그런 느낌? 뭐 여러가지 리뷰에서 너무 극찬을 해서 이 차에 대해서 가성비도 좋고 911을 바를 만한 그런 차라고 하지만, 바르는 건 아니죠. 911에 필적할 만한 차라고 하지만, 사실 노멀 모드로 이렇게 그냥 유유적적 타기에는 차가 조금 돈값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걸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노멀 모드는. 특별한 게 별로 없는 느낌? 마치 특색이 없는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킬 때 이 차의 최대 토크가 1900rpm부터 나오는데, 사실 노멀 모드로 타게 되면은 1900rpm 되기 전에 변속이 다 돼버려요. 60km로 달리면은 기아 6단, 7단에 60km까지 가면 기아 7단까지 거의 올라갈 정도로 변속이 다 돼버리거든요. 1800rpm, 1900, 900rpm에서 변속이 다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터보가 터지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거의 터보를 사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2500cc 자연흡기만도 못하는 그런 출력을 가지고 노멀 모드를 타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지 상태에서 이제 차를 출발할 때 차가 되게 무겁게 나가요. 뭔가 이렇게 육기통, 팔기통처럼 뭔가 초반에 부드럽게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무겁게 차가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주행감이죠, 그런 건.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니 로드스터랑 사실 뭐 차이가 없어요. 사실 차가 그렇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RPM 사용하는 그런 느낌도 되게 비슷하고, 물론 미니 로드스터는 5500rpm인가 6000rpm이 맥시멈이고, 이 차는 7500rpm까지도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고 RPM을 사용하는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4000rpm을 거의 넘기지 않았지만 4000rpm 이상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미니 로드스터보다 차가 잘 나가겠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미니 로드스터를 탈 때도 고 RPM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의 2500rpm, 3000rpm 언더로만 주행을 했어요. 그래도 충분히 차가 시내에서 타기에는 문제 없으니까요. 뭐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근데 심지어 이 차는 그 차보다 출력이 훨씬 높은 차인데, 이 차로 무슨 시내에서 제가 고 RPM을 치면서 다닐 일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저 RPM에서 타기에는 그 RPM 사용하는 특색이 같은 터보 엔진이라서 그런지 미니 로드스터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지금 세단을 한 대 더 타고 있는데, 그 차도 2500cc 터보 엔진을 가지고 250마력을 내는 차를 타고 있거든요. 세단인데 그 차랑은 좀 다르고, 느낌이 미니랑은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나는 쏘지 않을 것이다, 뭐 시내 주행이 주되고 서킷을 안 간다, 뭐 쏘지 않는다, 그냥 고RPM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부드럽게 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1억 3천 가까이 들여서 이런 차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RPM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 차의 그 포텐을 느껴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주행하는 환경이. 그런 걸 느끼기에는 또 너무 과하게 운전을 해야 되니까 피곤할 것 같고, 그냥 부드럽게 운전하기에는 사실 뭐 SLC 같은 차를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스포츠 모드로 두게 되면은 저RPM에서도 파크온이 잘 터지고 배기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점, 물론 고RPM에서는 좀 힘 빠진 소리가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많은 리뷰에서 봤듯이 그런 점이 있고, 대신 미니 대비 뚜렷하게 장점이 있는 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니는 차가 딱딱한 거는 이 차랑 비슷했는데 뭔가 요철을 만난다든지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좀 안 좋은 노면을 주행하다 보면은 차가 너무 하드하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차의 그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게 하드하고, 차체는 원래 그 쿠페로 만든 차가 아니잖아요. 그 해치백으로 만든 차기 때문에 그거를 개량해서 만든 로드스터니까 아무래도 강성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 삐그덕 찌그덕 하는 소리, 그리고 하체가 쫀득쫀득하지 못한 느낌이 너무 불만이었는데, 이 차는 진짜 웬만한 세단보다 훨씬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비유하자면은 옛날 소나타가 LF 소나타로 바뀌면서 상당히 하체가 쫀득쫀득해진 느낌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변화가 느껴질 정도로 뭔가 다른 이제 세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니, 비교하자면은 미니 같은 차량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체가 되게 쫀득쫀득해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질감, 주행 질감의 그런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